오늘 개발행위 허가 70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맨 하단에 잘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해놓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 거기 줄을 한번 치세요. 색깔도 다릅니다만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동 시장군수한테 뭘 받으래요? 허가. 오른쪽에 박스 있잖아요. 오른쪽에 박스에 정한 그것들 중에 하나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라 그 얘기죠? 그 일단 건축물 건축 줄 한번 쳐보고 공작물 설치 줄 치고 물건을 쌓아놓는 거 줄 치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다음에 토지 분할 딱딱딱딱 줄 한번 쳐보세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으란 얘기죠.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그런 이 낯설은 표현들이 왜 책을 읽어보게 하고 떠들게 하냐면, 제가 이거 9월달 돼가지고 이렇게 할까? 아이, 9월달에도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9월달 내가 요즘 시간에 막 수업만 합니다. 9월달에는. 지금은 초기니까 떠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떠들면서 집중이 되고 외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목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개발행위 할 때 뭘 받고 하라고? 허가.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요거 할 때, 요런 행위를, 요런 거 할 때, 그렇죠? 요런 거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고 의하지 않고,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도시군, 갑자기 떠올리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을 말했을까요? 세 가지. 그렇죠. 이거 알아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 지난주에 배운 거. 도시 개발사. 그 다음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문이 자주 나와요. 도시 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먼저 틀려요. 자,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 등등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으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목적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이중으로 받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으라고. 그 다음에 녹관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으라. 옛날에 이제 한자로 나왔어요. 적치 쌓아놓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의 변경,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흙이나 모래, 자갈 같은 토석의 채취. 자, 그 다음에 일정한 토지의 분할. 이런 행위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합쳐서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런 걸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 개발행위. 요 허가 받는 걸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이제 여기서는 허가권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에는 허가를 받냐 안 받냐가 지문에 뜨니까.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건물 짓고 막 불도저를 깎아내고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따로 이중으로 허가 받는 게 아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안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꾸 써봐야 아주 책이 다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 있잖아요. 정비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잖아.
주거 환경은 뭐 그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 도로 같은 시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 짓잖아요. 재개발 주택.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입지 환경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할 때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 짓고 해야 될 텐데 그때도 이중으로 국토개혁법상 개발행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될까? 그렇죠? 도시군계획사업, 요 사업은 국토법이나 개발법, 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한단 말이지. 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불도저 밀고 건물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요 사업을 할 때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또 개발행 허가를 또 받고 건물 짓고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목적으로 할 때는 이중으로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이런 거 할 때는 개발행 허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틀려요? 틀리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다. 그럼 맞는 거 틀린 거예요. 틀리다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정비 사업에 의한, 국토법상 시설 사업에 의한 목적일 때는 2중, 3중으로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니까. 도시개발법상 실수기에 인가받아서 건물 짓는다. 정비법상 삽시에 인가받아서 재건축 아파트 짓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들라고 2중, 3중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냐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따로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무엇이라고 이게 말 이렇게 아니 그냥 쓰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신문보도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그 이런 거 할 때 허가 받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 공작물은 건축법에서 배울 거니까. 자, 이제 3번 전어미 시험에 또 퉁퉁 나옵니다. 독자적으로. 물건을 쌓아놓을 때 녹지지역. 자, 여러분, 교과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교과서에다가 체크하는 게 맞지. 그 교과서 박스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자, 물건을 쌓아놓는 거 해놓고 녹지지역 동그라미, 관리지역 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존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3개 동그라미 했지요? 녹관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자 물건을 또 얼마 이상 쌓아놓을 때? 한 달 이상 뭐 건축자재 폐기물 모래 막 쌓아놓을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얼마 이상? 그러면 3주간 쌓아놓는다. 그럼 허가를 받아 안 받아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농림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 대상이다. 뭐죠? 틀려요? 물건을 쌓아놓을 때 허가받는 것은 녹관자, 저걸 알아야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만 자기 집 마당 안에다가 물건 쌓는 거 관계없어요. 자,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자기 집 마당 울타리 물건 쌓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 자,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만 물건 샀는데 허가 대상입니다요. 그럼 주거, 상업, 공업지역하고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농림지역에 뭐 농작물 막 수확물 올려놓고 해서 놔야 되는데 허가 받으란 말이 안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이 나오는데 저게 형질 변경이 뭐냐? 절토가 하도 한자말 어려워서 땅 깎기, 사과 깎는다는 말 들어봐도 땅 깎는 건 좀 처음 들어보죠. 저걸 한자를 풀어서 만들다 보니까 억지로 저렇게 땅 깎기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저지대를 쌓아 올리는 거죠. 논을 건물 지으려면 논 성토 작업해서 올려야 되거든. 정지는 이제 평탄화 작업하는. 이제 땅 깎기라는 게 왜 경사지, 임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산을 깎아내고 건물 지으려면 이렇게 절토를 하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해서 이렇게 건물 짓는 거거든. 이렇게 땅을 깎아내는 거 이게 절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축업 들어가면 옹벽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옹벽, 절토, 흙을 쌓는 성토, 평탄화 작업하는 정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이런 걸로 형상을 바꾸는 것.
공유 수면의 매립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형질 변경이라. 그러면 형질 변경이란 말 속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 매립 다 들어갔죠? 그러면 공유 수면 매립하거나 산을 경사지를 깎아내가지고 건물 짓고 싶다 그러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또 책 봐야 돼. 책 봐야 돼. 우리 책에 토지 형질 변경 찾았나요? 형질 변경 쪽에 두 번째 줄 끝에 가로친 거 있지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한다. 농지의 지력 정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란 말 나오죠? 여러분 저 객토라는 말 못 들어봤지요? 객토라는 것은 환토가 있고 객토가 있어요. 여러분 논 있죠, 논. 논은 이제 고지대에서 물이 어디든 어쨌든 논은 이제 뭐 전부가 다 평지일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논에 물을 대서 농사 짓잖아요. 논하고 밭하고 차이 알죠? 물을 대지 아니하고 물을 대서 논 농사 짓다 보면 미세한 좋은 흙들이 한 몇 년 지나면 다 물에 또 쓸려 나가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좋은 흙을 퍼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다시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객토라는 말은 손님객자를 써서 다시 외부에서 좋은 땅을 보충하는 게 객토고, 환토라는 것은 막 갈아엎어서 뒤집는 걸 환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 쓰지 마셔요. 그러니까 시험에 지금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내가 미연에 객토가 뭐예요? 라고 물을까 싶어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시설, 물대고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옆에 줄 치세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뭐하고? 제외한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란 말 나오죠? 경작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짓는 것. 경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불도저 민다, 양수시설, 배수시설 만들고 이렇게. 그건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형질 변경 하더라도 지문에 자주 나오거든. 경작 관련돼 가지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안 받죠.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도 그 밑에 기억, 니은, 뒷글, 리을도 있지요. 여기에 또 해당하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딱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거든. 그 중에 저 시험에 내도 문제 없는, 오류 가능성이 없는 게 있어 또. 디귿 줄치세요.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라고 줄치세요. 지목이 변경이 되면 경작을 위한 목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메모는 따로. 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는 것은 보세요. 임야인 지목을 임야인 밭으로 바꿔요. 땅값이 뛸까요? 떨어질까요? 임야가 산이 좋을까요? 밭이 좋을까요? 밭이 훨씬 좋죠. 그럼 담보가치도 다른데 임야를 밭으로 만들기 위한 형질 변경할 때는 경작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럼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죠.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 갔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뭐하고? 허가를 안 받는데 농사 지을 목적에 산을 깎아내고 양수시설 만들고 하더라도 임야가 지목이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죠? 그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단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하는 것은 뭐하고? 자, 밭으로 쓰다가 논으로 가요. 논으로 쓰다가 밭으로 가요. 형질 변경 공사해요 안 해요? 공사해야지. 형질 변경 해야죠. 밭을 논으로 간다. 경사지라도 밭으로 이용할 수는 있죠. 배추밭. 그죠? 경사지를 논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물을 어떻게 돼? 그러죠? 그럼 밭을 논으로 간다면 평탄화 작업을 해야지. 그리고 물을 채워야죠.
논밭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같은 농지들끼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또 천천히. 다시 형질 변경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작을 위한 목적일 때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을 위한 목적이라도 지목이 변경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목 변경하더라도 전답 사이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홀. 자, 형질 변경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을 위한 목적이라도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목 변경 수반하더라도 전답 사이 변경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오케이. 이거 자주 보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속의 채취,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도 허가를 안 받고 하면 다 처벌돼요. 그러니까 하천에 모래를 퍼다가 건축 자재를 써야 되겠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도 허가를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다만 요게 또 요 짭짤하게나 우리 책 줄쳐야 되겠다. 동그라미 5번에 맨 끝에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하고 제외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자, 여러분 저 아까 봐봐요. 저 절토를 한다. 어디 가서 절토. 자, 임야 경사지 산을 깎아낸다. 그죠? 절토를 한다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어. 그럼 절토 공사하려면 포크레인 불도저 가지고 산을 깎아내잖아. 그러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그 형질 변경 허가 받은 행위를 하다 보면 모래도 나오고 흙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잖아. 그럼 또 이중으로 잠깐만 토속 채취 허가 이중으로 또 받아야 되냐고. 받을 필요 없다. 토속 채취 허가를 토속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형질 변경 허가 받은 그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중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잖아요. 형질 변경 허가 받아서 산을 깎아내는데 바위 하나 나오니까 잠깐만 바위 채취가 또 받고 올게. 흙 나오니까 잠깐만 토속 채취 허가 또 받고 올게.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내는 거야. 틀렸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다음에 토지 분할. 근데 건축법 57조를 안 배웠기 때문에 1항에 따른 건축물 있는 데지 제외한다. 요건 뭐 건축법을 배워야 되는데 요 기역, 니은, 디귿이요. 요 디귿.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자, 요 세 가지는 나중에 가야 되고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인데 합병은 허가 대상인가요? 그 합병 분할하는 거 배우고 있죠, 여러분? 아직 안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 저 300평짜리 15번지 옆에가 이제 16번지 땅이고 옆에가 14번지 땅이다. 자, 요 300평짜리 한 필지를 세 필지로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얘는 15. 그러면 얘는 지분 설정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또 이게 다시가 아니고 요거는 뭐라고 읽어요? 의라고 읽는다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읽을 때도 우리가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 할 거예요. 나중에 국가가 정한 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 그 말 하죠. 이거는 앞에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본번이라 하고 얘는 부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아직 한 단계 높은 건데 300평짜리 15번지 땅이 100평씩 세 필지로 나눠졌죠. 그러면 기왕에 15번지 땅은 면적이 100평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럼 등기부에는 면적이 분할로 인한 표지부 표시란에 면적이 줄었다는 변경 등기를 해야 돼. 그죠? 변경 사후에 불일치됐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개설된 거죠? 없던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15의 1, 15의 2가 새로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15의 2하고 16이 합병될 수 있죠? 붙어 있으니까. 안 붙어 있으면 합병 안 돼요. 합병한다. 그럼 지번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된 지번이 있어요. 자, 합병을 할 때
본번으로만 된 지번끼리 합병하면 선순위 지번. 이거 외워놓으세요. 객관식 나오니까. 내가 공법이 아닌데 왜 얘기해? 내가 이쪽으로 책을 10권을 넘게 쓴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가락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고 부번이 된 지번이 합병을 하면 본번으로 된 지번 설정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16번지 땅이 되는 거야. 이거는 폐쇄 들어가고 영구 결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달 뒤에 야를 분할할 수 있죠. 그러면 15, 얘는 15의 2로 쓰면 안 돼. 없어졌죠, 아까 그거. 걔는 영구 결번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15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병 분할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지번이 이제 덜쭉날쭉 되기 시작하는 거야. 14, 15, 15의 3, 15의 1. 이런 거 보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개판이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개판이 아니고 분할을 합병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14, 15가 또 2달 뒤에 합병할 수 있잖아. 땅 주인이 같아지면. 그죠? 그럼 집은 어떻게 될까? 14로 되겠지. 그러면 한 달 뒤에 또 자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되겠지. 15 없어져 버렸잖아. 세월이 켜켜이 가다 보면 공부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대장이나 지적도를 보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보는 사람하고는 또 각도가 다른 거예요. 아, 이것도 옛날에 그냥 이런 걸 이제 막 민사소송은 옛날 거 하니까 그러면 이 장부들은 폐쇄시켜서 영구 불질러 버리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필름으로 그야말로 자료를 다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하면 15년 전 지적도로 봅시다 하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거 다 띄어서 계속 쭉 펼쳐놓으면 변화사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옛날 땅은 원래 내 거였는데 네가 팔아먹었다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 필지를 2개 이상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걸 합병 또는 합필이라 하고 등기부에는 합필이나 분필이란 말 써요. 필이란 말 써야 돼. 권리의 객체로서 등기부 올라간 것은 등기부가 대장에 손 볼 때는 합병과 분할이란 말 써요. 용어가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한 걸로 하고 자르는 건 분할이요. 합치는 건 합병인 건 알지요?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토지의 분할은 허가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합병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에요. 공법은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한 필지 10,000평을 100억 받고 파는 게 유리할까? 10,000평을 1,000평씩 또는 100평씩 잘라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파는 게 유리할까?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저렴하게 큰 땅을 사다가 잘라서 싸게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런 걸 수십 필지 하나로 합친 놈은 없겠지. 또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재개발할 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지요. 다가구는 단독이잖아. 3층짜리 다가구 주택. 그럼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서 주인이 100평 위에 6가구짜리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 분양권 하나라니까 입주권. 그런데 이걸 다세대로 바꾸면 세대별로 나오잖아. 이게 지분 쪽 얘기예요. 그럼 자 하나 받을 수 있는 건 여러 개 받은 놈이 있어도 받으려고 한 놈이 있어도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걸 합쳐서 하나만 받는 놈이 있을까? 인간적으로다가 억지로 어떻게 있겠지 이러지 말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고. 그럼 기본적으로 공법은 관통하는 원리가 합병은 금지 대상으로 허가 대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게 작년인가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합병이 허가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2번 더 나와. 토지를 잘라내는 게 문제야 항상.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그래서 토지의 분할이 허가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